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의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소개드릴 논문은 2024년에 엘세비어의 Robotics and Computer Integration Manufacturing 저널에 게재된 최신 논문으로 다음 제목과 같습니다. Time Series Classification in Smart Manufacturing System An experimental evolution of state-of-the-art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시계열 분류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종류와 기존 연구 흐름 속에서 본 논문이 어떻게 차별점을 갖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파트에서는 특히 알고리즘 계보도와 분류 체계를 시각화하는 데 살펴보며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Experimental Setup입니다. 여기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데이터셋, 전처리 방식, 실험 환경 등의 구체적인 설정값을 설명드리며 비교 실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그 다음은 Result and Discussion 파트에서는 실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를 말씀드리고 어떤 모델이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프와 수치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onclusion, Future Work and Limitations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 및 현재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한 피겨 1입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범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식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총 4개의 주요 축으로 중심이 되어 있으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형입니다. 그림 좌측을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주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센서 기반의 산업 환경 및 특히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로 예측, 분류 등 다양한 머신러닝 작업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 과업입니다. 첫 번째 상단을 보시면 머신러닝이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측, 이상 탐지, 군집화, 차원 축소 등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라는 과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태나 이벤트를 사전에 정의하는 범주로 구분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시계열 분류 TSC입니다. 이 그림 하단에는 다양한 시계열 분류 응용 데이터 도메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융, 통신, IT, 에너지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도 시계열 분류가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제조 매뉴팩처링 환경에 집중하여 이 영역에서 가장 적합한 분류 알고리즘을 실험적으로 비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된 피겨 2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전반에 걸쳐서 실험 및 알고리즘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N은 관측지 또는 샘플 개수이며 T는 시계열 길이, 시간축입니다. M은 각 시점에 대한 변수 개수 및 변수의 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피규어 3은 시계열 분류 TS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 파이프라인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체 논문의 해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단계로 왼쪽 가장 첫 블록에는 센서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CSV나 텍스트나 매스랩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이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험 환경 또는 공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우 타임 시리얼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2단계인 데이터 전처리 단계로 넘어와서 수집된 원시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라고 해서 긴 시계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조각만큼 나누는 작업을 하거나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과 같은 데이터의 해상도나 빈도를 조절하여서 연산 비용이나 정교화를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딩 잘라내기라는 방식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길이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스케일링 단계에서는 변수 간의 범위를 정교화하여 학습이 잘 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모델 학습에 적합한 형태의 전처리 시계열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TSC 모듈 적용으로 시계열 분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분류 알고리즘 적용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논문에서 분석한 총 56개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을 기능공학 적용 여부와 기법별로 도식화한 도식입니다. 이 그림은 TSC 알고리즘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어프로치 기준의 분류와 먼저 알고리즘을 인스턴스 기반으로 나누고 이거를 피처 기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베이스 TSC는 원시 시계열 데이터 간의 거리 또는 유사도 기반으로 직접 비교하여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별도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으며 논문에서는 23개의 알고리즘을 모두 논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타임 래핑 기반의 분류기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처 베이스 TSC는 시계열 데이터를 통계적, 구조적, 수학적 방식으로 요약하여 피처를 추출한 후에 그 피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이 이 영역에서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류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5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는 구조도입니다. 총 56개의 알고리즘이 있으며 각각 사용하는 분류기 방법에 따라서 5가지 분류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온도 센서나 심전도 기계 진동 데이터 등의 시간축에 따라서 변화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해당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면 고장인지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시계열 분류입니다. 이 도식의 맨 위에서는 총 56개의 알고리즘을 대표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5개의 분류기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Statistical Classifier로 평균이나 분산, 상계계수처럼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단순하지만 복잡한 패턴을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Distance Based Classifier로 두 시계열 간의 유사도 거리 개념으로 측정하여서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하여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가장 많은 알고리즘이 여기에 포함되며 대표적으로는 DTW 계열의 기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Distance Tree Ensemble로 클래시파이어로 결정 트리 모델에서
여러 개를 묶어서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각각이 단순하지만 다수를 조합하여 전체적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고리즘 앙상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결과를 조합하여서 하나의 최종 판단을 도출하는 구조로 다양한 성격의 분류기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로 가장 복잡한 구조이며 여러 알고리즘이 낸 예측 결과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메타학습 방식입니다. 일종의 두 단계의 판단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체 알고리즘들이 어떤 분류 전략에 기반해서 설명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머신러닝 기반의 시계열 분류가 단일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 전략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인경신경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을 구조별로 분류한 도식화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6개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사용하는 모델 아키텍처를 따라서 5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시계열 분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Feed-Forward Neural Network는 전통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순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시간적 정보에 따라서 고려하진 않습니다. 4개의 알고리즘이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 흔히 CNN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CNN은 시계열에서 지역적인 패턴을 추출하여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특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1차원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Recurrent Neural Network로 줄여서 RNN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전 시점의 출력을 다음 단계로 계산하는 내에 활용됨으로써 시간 정보를 모델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번째는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로 CNN과 RNN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CNN으로 이 지역 패턴을 추출하고 RNN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학습하는 구조로 총 7개의 알고리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으로 즉 생성적인 적대 신경망 GNN 기반으로 한 구조입니다. 이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며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뿐만 아니라 생성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방식은 한 개의 알고리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는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분류 모델들이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따라 설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결정트리 기반의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계보도입니다. 이 그림은 알고리즘이 처음 등장한 연도부터 어떤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는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주요 특징 추출 방식 또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nown이라는 전처리 없이 원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은 Interval Based는 인터벌 베이스는 시계열을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통계량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시계열 내 의미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 기반으로 접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양한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들을 조합하거나 결합하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앙상블 기반 알고리즘의 계보도를 시각화한 도식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기반 구조에서 파생되었고 어떻게 조합이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와 계층적으로 보여주며 오른쪽에 세로축을 통해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피처 엔지니어링 기반의 접근법을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단일한 알고리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거리 기반과 결정트리 기반, 통계 기반, 단일 방식 등의 분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러한 개별 알고리즘들이 조합되어 앙상블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중앙의 이 구조는 가장 대표적인 단순 앙상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의 결과를 단순 결합하여 예측하는 구조로 다양한 단일 분류기들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ST가 있으며 시계열 내에 유의미한 패턴을 추출하며 이를 다양한 분류기들과 조합하게 됩니다. 테이블 18번과 19번은 본 논문에서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들의 목록을 정리한 표입니다. 테이블 18번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19개 정도 있는데요. 19번에서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10개를 각각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각 알고리즘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고리즘 이름, 사용된 피처 엔지니어링, 분류기 종류, 제한된 연도, 그리고 논문 참조 문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 상단의 4개는 알고리즘 중에서도 특징 추출이 없는 성능을 발휘한 거리 기반의 기반 또는 트리 기반의 분류기입니다. 나머지 하위 알고리즘은 사전 정의된 피처를 사용하거나 딕셔너리 쉐이플렛 인터벌이나 커넬 기반으로 데이터를 변환한 후 분류를 수행한 내용들입니다. 테이블 19번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분류 모델에서 10가지를 정리하였는데요. 대부분은 CNN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로우 데이터에서 자동 특징 추출 분류를 하여 진행한 구조입니다. 스택 LSTM이나 BILSTM, TSLSTM은 시간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순환 신경망 기반으로 모델이며 CNN과 RNN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표는 실험 설계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접근법을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테이블 20번째는 본 논문에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 전통적인 벤치마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들 알고리즘은 시계열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법들로 본 실험에서 ANN 및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의 상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기,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KNN이나 리치 회기, 다층 퍼셉트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특징 추출 없이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MLP는 FFN을 기반으로 ANN 구조로 분류하게 됩니다. 테이블 21번은 전처리 이전에 실험에 사용된 전체 시계열 데이터셋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데이터셋 이름과 클래스 수, 시계열 길이, 변수명, 인스턴트 수,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셋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길이가 다양하게 분포하는지 표준화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HM 2020이나 CWRU 시리즈 등은 불균형하고 다차원이며 시계열 길이가 긴 경우가 많아 복잡한 분류에 적합합니다.
하단의 테이블 22번째 내용은요. 데이터셋들이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계열 길이 조정 방법, 스케일링 방식, 최종 데이터의 시계열 길이, 변수의 수, 인스턴스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데이터셋의 일정 길이를 잘라내거나 최대 길이에 맞춰 패딩을 수행하거나 표준화를 거쳐 학습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데이터가 트렁케이션 또는 패딩을 통해서 동일한 입력 길이를 갖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이 고정된 입력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과와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블 23번째와 4번째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알고리즘들이 실험 시 어떤 설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표입니다. 실험의 공정성과 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알고리즘의 소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다변량 시계 처리 가능 여부, 사용된 연산 자원, 병렬 처리 지원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 23번째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 19개에 대해서 설명한 설정값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나 이러한 내용들은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파라미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DCW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디스턴스 매트릭과 함께 윈도우 사이즈 같은 값들이 조정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CPU를 기반으로 수행이 되며 병렬 연산 yes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변량 처리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알고리즘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24번째에는 ANN 및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을 10개에 대한 설정값으로 나뉜 것입니다. 이들 알고리즘은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GitHub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구현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GPU를 기반으로 병렬 학습이 가능하고 멀티 변량 입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고리즘별로 학습률과 옵티마이제이션, 에폭수, 배치 크기 등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FCN이나 아담 최적화 기법, 학습률, 에폭, 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에서 보이는 것은 논문은 단순히 모델 이름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델별 학습 조건을 상세히 통제하고 실험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25번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총 36개의 시계열 분류 알고리즘이 22개의 산업 데이터셋을 달성한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표입니다. 상단의 데이터셋의 이름은 실험에서 사용된 실제 공정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이며 좌측 열은 사용한 알고리즘을 나타냅니다. 표의 각 셀에는 해당 알고리즘의 해당 데이터셋에서 달성한 정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는 볼드체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 또는 메모리 제약으로 인해서 결과값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임이나 out of memory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실험의 현실적인 한계를 나타냅니다. AVGG ACC로 평균 정확도는 22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성능을 나타냅니다. win으로 1위 횟수는 해당 알고리즘의 개별 데이터셋에서 1위를 차지한 횟수입니다. AVR, 랭크, MPC는 평균 순위와 분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 기반의 지표입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sectional Time, Inception Time, LessNet, FCN은
평균 정확도와 1위 횟수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스널, TS-LSTM, STAC-LSTM 역시 평균 정확도 0.99 이상으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셋과 일관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마켓이나 라이즈가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이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N-DW, KNN-DWE, 보스 등 이 알고리즘은 일부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낮거나 메모리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결과를 생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테이블 25번째에서 제시된 수치 기반으로 정확도 정보를 박스플롯으로 형태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각 알고리즘이 22개의 데이터셋으로 보인 22개의 데이터셋에서 보인 정확도 분포를 나타내며 중앙값과 4분위 범위 이상치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셉션 타임, 레스넷, FCN 등 다양한 박스가 위쪽에 밀집이 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BILSTM이나 닷넷이나 MRSQM이나 RF나 SVM 등 다양한 하위 분포가 넓고 중앙값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셋에 따라서 성능의 편차가 크거나 불안정한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켓도 높은 정확도에 불구하고 분포가 넓고 이상치가 많이 존재해서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피규어 19에 대해서 앞서 분석한 정확도 분석과 실행시간 정보를 2차원 3점도로 형태로 표현한 시각화 그래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과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축은 각 알고리즘의 평균 실행시간이며 세로축은 평균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정확도는 높은데 실행시간은 너무 긴 알고리즘 또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은 알고리즘 혹은 정확도와 실행시간이 모두 균형이 있는 좋은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nclusion, Future Work and Limitatio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논문에서 실험된 36개의 알고리즘 중 상위 5개 고성능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와 실행시간 등을 중심으로 성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그림입니다. 상단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 속에서 별표 마커로 상위 알고리즘의 평균을 강조하며 각 알고리즘의 정확도, 실행시간, 미치 등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는 이 5 알고리즘의 평균 성능과 함께 95%의 신뢰 구간을 타원형으로 표시해서 성능 변동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은 평균 정확도와 실행시간 모두 우수하며 변동성도 적고 가장 안정적인 알고리즘으로 확인이 됩니다. 빨간색은 역시 높은 정확도와 중간 수준의 실행시간으로 보이며 안정성과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과 청록색, 레스넷이나 인셉션 타임은 높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실행시간이 매우 긴 편이며 타원의 크기와
크기가 커서 결과의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인 TS-LSTM은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실행 시간이 다소 길고 결과의 분산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은 단순한 평균적인 비교를 넘어서 정확도, 시간, 안정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실제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더욱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